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1%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뉴욕 증시,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갈등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중국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만약 미국이 화웨이의 제재를 더 가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애플과 퀄컴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또 이 보잉사의 항공기 구매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점점 이렇게 격화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더해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까지 16.4%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영향에 오늘 뉴욕 3대 지수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다우가 0.3%가량 그리고 S&P와 나스닥 0.4에서 0.5%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낙폭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짚어보시고 또 매매 전략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해외 선물의 신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은 오늘도 역시 화상으로 함께하고요. 준 차장님 기다리던 금요일이 됐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이 왔습니다. 한 주 마무리 저희 해신과 함께하시면서 오늘도 유익한 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상 연결돼 있는 엔젤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포지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1시간 동안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행복한 투자자 엔젤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 할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많은 투자 전략들, 매매 팁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과 골드는 상승 중이네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 하락세입니다. 2,83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 하락세입니다. 9,01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3%가량 올려 세웁니다. 28.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 오름세입니다. 1,74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7% 상승입니다. 1.083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 오늘 장중에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장 대장하면서 다시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 어제도 상승 마감했고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어제 장도 이제 초반에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뉴욕 이제 주지사가 뉴욕의 이제 5개 지역을 또 이제 그 정상화 지역으로 확대 발표하면서 이게 조금 시장에 이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오늘도 사실은 장 초반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한 저녁
초저녁까지? 네. 초저녁까지는 조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화해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수출 제재를 발표하고 또 소매 판매가 역대 최저치로 또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또 그런 불안감이 또 증시에 조금 하방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뭐 다행히 조금의 반등세는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 아직도 시장은 조금 하방 압박이 조금 전보다는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은 시장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하는 트레이딩 타임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면서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소식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0.28% 하락해서 23,558선을 지나가고 있고 S&P 500 지수는 0.41% 하락한 2,84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0.55% 하락해서 8,89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속보 뜬 것을 보시면 먼저 소매 판매 지수가 좀 안 좋은 기록을 발표를 했죠. 예상치보다도 훨씬 급락한 수치인데요. 예상치가 12.3%였다면 네, 16.4%를 기록했고 또 자동차나 뭐 가스 그리고 푸드 같은 이런 메인 소매 판매를 벗어난 그런 지수에서는 15.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1시간 반 전쯤에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수출 규제 개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발표되자마자 뉴욕의 선물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여기다가 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밝혀지면서 중국의 심기가 더욱더 불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 좋은 악재들이 조금씩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준 차장님 말씀처럼 지금 시장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외신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 이 무역 분쟁과 금융 분쟁을 넘어서서 군사 영역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CNN에 따르면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지난달 28일 날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을 통과했고요. 이지스의 순양함은 29일 날 스프래틀리 군도의 인근 해역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역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스프래틀리 군도는 중국과 동남아 사이에 위치한 해역입니다. 이 두 군도 모두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곳이죠. 따라서 이곳 이 남중국해에 석유와 가스 같은 풍부한 천연 자원들이 매집이 되어 있고 전 세계 해운 항로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를 미국이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이나 지나갔다는 것은 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방해하려는 전략일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는요, 또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통과시켰죠. 이에 따라서 중국의 심리가 더욱더 불편해지고 또 강력한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미중의 갈등, 불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실업 대란의 충격파가 주로 로우 인컴,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 보시면 40%나 넘는 저소득층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연준이 공개한 가구경제 의사결정 조사에 따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전체 성인의 13%가 3월에서 4월 이 한 달 사이 동안 일자리를 잃거나 일시해고를 당했다고 하고요. 특히 코로나발 실업 대란은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고학력층은 재택근무 형태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연설에서 이 실업으로 인한 경제 저성장과 소득 침체 우려를 표시했고요.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건 수요
역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렇게 실업이 줄어들면은 소비 역시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가 더 삐걱대면서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당연히 이런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유럽에서는 침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로 만나보시죠. 네, 유럽 국가들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유로존의 GDP가 3.8% 정도 감소하면서 그나마 전문가의 예상치에 부합은 했지만 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견인차로 불리는 독일의 GDP가 전분기 대비 2.2%나 위축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독일 경제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보시다시피 리세션, 공식적으로 침체 확정을 받았고요. 이러한 소식을 외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에서는 또 이 코로나19로 인한 독일 경제의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보도를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독일의 2분기 GDP는 10%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특히 또 탄탄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기반이 이렇게 무너지고 공식적인 침체까지 받게 됐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떤 영향일지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먼저 일단 이 독일의 닥스 지수는 1.2%로 올라가고 있고 유로스톡스 지수 역시 0.67%로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앞으로 2분기, 3분기까지 GDP 성장률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기 때문에 유럽의 지수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지표가 되고 있는 대차대조표가 6조 9,8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7트릴리언, 7조 달러를 육박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 주 동안 2,600억 달러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금 시장에 정말 많은 자금이 풀려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늘어난 대차 대조표의 상당 부분이 모기지 채권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미 국채 보유액 역시 370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페이스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이 대차 대조표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참고로 이 달러 스와프는 39억 5천만 달러가 줄어들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달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신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오늘은 엔젤 트레이더님 화상으로 함께 하시고 준 차장님까지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소식들이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먼저 트레이딩 타임 오늘도 S&P 500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대부터 해서 지수 선물을 좀 낙폭을 키워가다가 이제는 미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다시 좀 반등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관망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네, 엔젤입니다. 지금 오늘 미국의 지금 주간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지금 8주 연속 지금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미 노동부가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에서 22만 건 수준이었는데 이에 따라 지금 미국의 또 4월 실업률은 14.7%로 지금 치솟았습니다. 또 5월 실업률은 또 20%로 넘어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진 가운데, 나스닥 선물 지수가 전일이죠. 8847까지 떨어졌는데, 어제 또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강달러를 갖기에 또 좋은 시기다라면서 또 우리가 또 달러를 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모두가 달러를 원한다. 또 내가 달러를 강하게 했다면서 지금 강달러를 갖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힘도 물론 있지만은 또 지금 투자자들의 또 심리로 또 지금 현재로서는 미 증시가 지금 달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지수 선물은 또 고가와 또 저가를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락이 심할 때는 분봉보다는 보통 일봉 지지 저항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투자자분들의 자산을 보다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시면 오늘 저항선이 있습니다. 저항선이 밑에 S&P 500이죠. 2008.60에 지금 저항선이 있는데 그 지금 저항선을 지금 지지받고 지금 잘 올라오는 지금 움직임입니다. 그 위에 중심선이 지금 2840이 중심선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2840 위에서 지금 S&P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좀 상승으로 새벽까지는 상승으로 또 올라갈 힘이 있겠습니다. 지금 잘 지지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28, 61 그죠? 2861 이상 또 지금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은 지지받고 올라오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일봉은 상승으로 좀 올라간다. 그래서 엔젤은 지금 매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젤 트레이더의 전략 들어봤는데요. 일단 매수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등락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분봉보다는 일봉을 보고 대응하자라는 팁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고, 지금 일단 저가를 지지받고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일봉상의 중심선 2840선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 쪽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 매수를 진입을 해본다면 오늘 상황에서는 2861선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 차장님은 관망 주셨네요. 네, 저는 어제도 사실 매도 쪽으로 봤는데 네. 어제도 뭐 뉴욕 주지사가 이렇게 경제 이렇게 확장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또 이렇게 반등하는 네. 모습을 보니까 트럼프도 뭐 이런 발언을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뭐 이동 제한령 다 풀겠다 이런 그쵸. 식으로 하면 언제든지 급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일단 펀더멘탈 쪽으로는 확실히 매도 쪽으로 보는 게 그래도 더 확률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1분기 때 실적을 발표한 한 400약 50개 정도의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수익성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한 11% 정도로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를 예상하면은 마이너스 한 40% 정도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네. 그 안에는 아예 너무 불확실한 나머지 아예 실제 그 가이던스 자체를 제시 못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수익에 대한 그 불안감이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예측도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증시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그 모기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지금 커지고 있는 게 모기지를 이제 연체하는 비율이 15%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2008년 때 금융위기가 촉발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기지 그쵸.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건데 그때는 1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일자리의 감소로 인해서 이게 급여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이제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모기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 확실히 2008년보다 조금 더 심각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식은 또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것도 오늘도 관망이라기보다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인데 저는 이제 오늘은 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요즘 이게 가장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뉴스를 봐도 계속 나오는데 그 일단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보통 저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과의 그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예금을 한다 그래서 돈을 내고 예금을 하는 건 아니라 이거는 시중은행과 이제 연준 그 중앙은행과의 이 금리를 말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있잖아요. 그거에 초과된 거를 이제 시중은행에서 연준에 맡겨두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건데 이거를 마이너스로 하면은 돈을 이렇게 내면서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원하는 거는 은행에 돈을 놔두지 말고 시장에 풀어라. 유통을 해라. 그래서 대출을 막 돌리고 뭘 해서 빨리 활성화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건데 뭐 유럽하고 일본도 했는데 미국이 왜 못하냐 그러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2011년 때 이제 그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부의 좀 적자를 없애겠다 그러면서 디레버리징 정책을 쓰면서 계속 뭐 이렇게 정부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계속 줄여가던 단계였어요. 그래서 그랬고 일본 역시 2014년부터 소비세를 인상하고 이렇게 재정 지출을 조금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입은 늘리고
이제 나가는 돈은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유럽과 일본 다 긴축 정책으로 들어가는 와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정부에서는 긴축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건 금리 인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금리로 간 건데 네. 지금 미국은 정부도 지원금부터 해서 끊임없이 재정 지출을 지금 하고 있고 연준 역시 계속 부양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언젠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은 정부도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자금을 유통할 때 시중은행을 끼고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자금을 유통하는 게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주 그 큰 활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80%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직접 금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게 더 실효가 있지 굳이 그 예대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면서 시중은행의 그 수익성을 악화시키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뭐 마이너스 금리가 바로 들어갈 거라고 지금 뭐 연준 기금 뭐 선물에 이렇게 베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베팅일 뿐이지 그렇게 그 파월 의장이 말한 것처럼 아직은 생각할 때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네, 일단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금리는 그냥 참고하고자 말씀드린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미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 관망 의견을 조금 드렸는데 펀더멘탈적으로는 매도 쪽이 맞을 것 같지만 우리 준 차장님은 나도 모르겠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관망하자라는 그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자, 지금 사실 뭐 예측한다는 게 그렇게 뭐 의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요즘은. 특히 어려워요. 원래 어려웠지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엔젤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전략을 아까 드렸고요. 자, 이렇게 지수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일은 좀 반등세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IEA가 월간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원유 수요 감소가 개선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어서 또 산유국들의 지속적인 감산에 대한 기대 더해지면서 지금 좀 반등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일은 전부 매수 의견을 드렸네요. 자,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네, 지금 국제 유가의 기록적 폭락세는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수급 역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하반기엔 봉쇄 완화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원유 비축량이 550만 배를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오펙은 또 월간 또 석유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 원유 또 수요 전망치를 하루 평균 9,059만 배럴로 예측해서 지난해 평균 수요량 추정치죠. 9,967만 배럴보다 약 한 908만 배럴, 즉 한 9.1%가 지금 낮아진 전망치를 보고하면서 또 오일의 상승의 힘을 또 더했다고 또 보여집니다. 지금 오일은 4월 말이죠. 4월 28일 4월 말경으로 7월 물이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계속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약 한 보름 이상을 상승 중에 있는데 지금 상승을 보더라도 지금 5월 7일이죠. 5월 7일 날 상승에서 눌림을 한번 받고 또 다시 올라오는 힘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 또 중심선 위에서 지금 계속 오일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지금 상방으로 보면 저항선이 한 29.50에 저항선이 있는데 저 저항선 오늘 또 잘하면 또 저항선까지도 지금 뚫을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오일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은 오일 역시도 일봉을 봐야 되겠죠. 일봉을 보면 지금은 잠시 조정 구간인데 이 조정 구간을 벗어나면 지금은 바로 상승의 힘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구간에서는 지금 매수로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매도 의견을 좀 주셨고요. 지금 조정 구간을 벗어나면 상승의 힘을 더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 뭐 매수 진입을 해본다면 조금 더 눌려줄 때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진입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28점 한 75나 70쯤에 매수를 대기하시면, 자, 이 부분이죠. 75, 78 다 내려왔습니다. 75나 70에 지금 매수 진입하시면 이제 바로 반등의 기회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약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8.80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8.75나 28.70 이 사이에서 좀 눌려줄 때 기다렸다가 매수 진입해보자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조금 지켜보고 계시다가 진입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 차장님도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 주셨네요. 네, 저도 매수긴 한데 이제 매수의 힘이 조금 약해질 때가 좀 됐을 것도 같고 일단 1차 이제 저항을 한 30으로 보고 네. 아무리 올라가도 한 32, 33선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일단은 좋은 뉴스는 많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제 그 원유의 이제 수요 예상치를 네.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한 것도 있고 네. 지금 사우디에서도 적극적인 감산 의지를 계속 표시하고 있고 노르웨이 등 이제 비오펙 그런 국가에서도 감산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감산에 대한 그런 노력 같은 거는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그 시추 공수를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네네네. 29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11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의 생산은 확실히 지금 감소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공장도 더군다나 지금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서 분명히 상승 흐름은 아직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나 그래도 지금 꽤 가파른 지금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지금 네. 한 1, 2주 전부터.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조금 전보다는 위가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상승세로 보긴 하되 네. 조금 이제 차익 매물도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연일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해주는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뭐 $30 선에서 좀 저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시고, 그래서 뭐 상승을 하긴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일은 여기까지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자, 지금은 $1,750 선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빨간불,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 어떻게 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준 차장님 매수 의견 그리고 우리 엔젤 트레이더님 관망 주셨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는 골드 왜 관망일까요? 네, 지금 골드는 지금 과거는 또 골드와 달러가 지금 뭐 디커플로 움직였는데 요즘은 또 골드와 달러가 또 같이 커플로 또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뭐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이제 하락하면서 또 고용 한파와 또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2차 또 팬데믹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경제 정상화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함께하면서 또 안전자산의 금과 달러의 강세는 뭐 쉽게 누그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또 미중 갈등 고조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살아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값이 지금 출렁이는 흐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또 포트폴리오의 또 변동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계약보다는 단계약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는 뭐 골드가 상방이나 뭐 하방이나 해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말고 단계약 정도로 해서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현재에서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도보다는 좀 매수의 힘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되죠. 매도보다는 매수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또 달러가 또 오늘 또 크게 좀 떨어졌죠.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또 크게 또 올라갈 자리도 안 보이기 때문에 엔젤은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좀 관망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드는 관망 의견 주셨고요. 지금 뭐 달러와 같이 좀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강세가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관망하는 전략, 그리고 단계약으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단계약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도 일단 지금 매도보다는 매수의 에너지가 더 크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 차장님은 매수 주셨어요. 네, 뭐 맨날 똑같은 얘기라서 뭐 지금은 뭐 안전자산인 그런 측면이 조금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약간 그냥 골드 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요즘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뭐 레이달리오도 유명하고 막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막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걸 보고 있는데 포트폴리오가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나.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어떤 장에서도 괜찮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뭐 주식이 40%, 국채 20%, 회사채 20%, 원자재 10%, 그리고 골드 10%. 그렇게 해서 골드는 모든 그런 뭐 유명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에 꼭 이렇게 5%에서 10% 정도는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골드는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뭔가 인플레이션의 해지도 되고 뭔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꼭 필수 항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 보통 뭐 현금을 좀 30% 비중을 뭐 가져가라 막 이런 말도 있는데 저만 해도 현금이 있으면은 어디든 넣어야 돼요, 빨리. 그렇죠. 뭘 사야 될 것 같죠. 뭔가 안 사면은 괜히 혼자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골드에다가도 이렇게 어느 정도 꼭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분산을 시켜서 그냥 현금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가더라도 뭐 올해 같은 그런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 증시가 한 30%에서 많게는 40% 빠진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분배를 해놨으면은 15% 정도밖에 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떤 장에서도 골드는 꼭 필요하니까 뭐 그냥 매수를 뭐 그런 의미에서 든 건데 사실 골드에 대해서는 요즘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뭐 항상 똑같거든요. 안전자산일 때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뭐 시장이 불안하네, 골드 쪽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뭐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사실 근데 그게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데 오늘은 근데 뭐 요즘은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완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상승은 해도 그래도 아직은 불안한 감이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 쪽으로도 수요는 계속 지금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골드 쪽으로 조금 수요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마찰이 조금 더 심해지는 상태에서는 수요가 조금 더 쏠릴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쪽으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불안한 상황,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다시금 좀 마찰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의 골드에 다시 한번 또 수요가 쏠리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매수 의견 마찬가지로 드렸다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전해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최근 금융주 200억 원어치를 매도했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항공주를 모두 손절매한 데 이어서 또 금융주까지 매각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최근 이 증시가 상승세를 탔던 건 유가 급등과 금융주가 질주했기 때문인데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다우지수가 2달 만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이를 은행주와 금융주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이죠. 같은 날 이 워렌 버핏은 이 금융주와 은행주가 가장 고점을 달리고 있을 때 그때 200억 원어치를 분할 매도해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증시가 왜 오르지? 너무 오른 것 같고 너무 고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을 때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세력은 고점에 일부 주식을 매도했고 그 주식이 최근에 상승장을 리드했던 섹터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항공주에 이어서 이제 금융주까지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금융주까지 매각했다네요. 네, 저는 뭐 워렌 버핏에 지금 되게 안 좋은 감정이 많아서 저 델타 지금 엄청 손에 아이고 말해버렸네요. 네, 디사. 네, 디사에 되게 지금 물려 있거든요. 네, 저는. 저분이 들어가셨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나오셔가지고 손절하고 나왔죠. 네, 그래서 좀 안 좋은데 근데 저분은 요즘에
엄청 지금 손해를 특히 네, 많이 네, 보신 네,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저분에 대한 비판도 조금 있거든요. 지금 조금 지금 사실 IT 기업이라고 하면은 애플밖에 안 들고 있어요. 저분은. 그래서 약간 시대에 조금 떨어지는 투자, 아직도 전통적인 철도주 뭐 이런 쪽으로가 네, 네. 아직은 좀 그래서 그쵸, 조금 그쵸. 뭐 저는 지금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시대에 뒤처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네 근데 저분은 워낙 지금 뭐 현금성 자산도 많으니까 그쵸. 분명히 또 엄청난 지금 같은 모든 자산이 조금 하락한 상태에서는 또 엄청난 또 수익 기회를 또 찾고 있을 거예요. 네, 그때 네. 또 따라 들어가야죠. 따라 들어가실 네,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워렌 버핏의 소식까지 한번 듣고 왔고 저희는 유로로 빠르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는 오늘은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0.4% 전일 대비해서 올려 세우고 있고 유로FX가 9시 조금 넘어서 좀 상방으로 향하는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저항 맞고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관망, 엔젤 트레이더님도 관망입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엔젤입니다. 유로는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유로존이죠. 유로존 1분기 GDP, 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국내 총생산 예비치가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3.8%, 전년 동기 대비는 3.2% 지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유럽 연합 통계 당국도 유로스타트가 현지 시간 15일 발표했죠. 유로 FX는 5월 1일 최고점이 1.10258을 찍고 지금 약 한 14일째 지금 상승세를 그리지 못하고 계속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또 금일 또 유로뱅크의 그리스의 부실 채권 제도에 또 3차 담보대출로 동참하려 한다고 또 밝히면서 또 그 시간에 또 밝히면서 지금 또 유로가 또 올라오다가 또 살짝 지금 또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 더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또 유로 투자자들은 쉽게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을 대비해서 당분간 유로 FX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더라도 지금 중심선 위에서 지금 있지만 지금 상승의 힘을 지금 여기서 더 얻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일봉상을 봤을 때는 상승의 힘을 더 얻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중심선 위에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크게 또 밑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또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엔젤은 관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로 일단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유로가 근데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 등락이 굉장히 좀 작아진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 의견 드렸다는 점 확인해 드리고 준 차장님도 유로 관망 주셨어요. 네. 이제는 매도는 아닌가요? 아니요, 매도는 맞는데 네, 오늘도 사실은 매도를 들고 싶었는데 네. 오늘은 약간 유로를 약간 지지할 만한 또 뉴스도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캐스터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그 통화 수합 있잖아요. 그게 네. 줄어들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그 정 같은 수요가 조금 줄어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달러에 대한 그런 막 그 급증, 그 네.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사태는 이제 조금 나오기가 힘들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달러를 조금 약세 쪽으로 그러니까 유로를 좀 강세 쪽으로 볼 수 있는 요소긴 한데 지금 그 연준의 그 마이너스 금리 네. 그거는 이제 뭐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강달러 쪽인 요소고 트럼프도 강달러를 선호한다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사실 아직도 유로는 유럽 자체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유럽 자체만 보면 유로는 무조건 하락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달러와 비교해서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 그때 유로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상승을 제한할 만한 요인도 있고 네. 또 하방을 제한할 만한 요인도 있어서 유로는 조금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요거에 네. 대한 약간 충격으로 달러가 조금 급락하면서 유로가 조금 반등을 한 모습 같은데 뭐 이런 지표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급등락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유로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유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이렇게 미국 쪽에서 안 좋은 이슈로 인해서
살짝 달러가 급락할 때 그때만 뭐 조금씩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은 네. 조금 이어질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럽만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실 정말 안 좋죠. 유럽은 말 그대로 좀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뭐 매도세가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와 좀 연동을 해서 봤을 때 달러가 조금 내려오면 그때 좀 유로는 반등을 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로는 좀 준 차장님도 관망 의견 드렸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유로까지 이렇게 오늘 좀 해봤는데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3310님, 구리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상황이 어떨까요? 구리가 근데 사실 그 폭락 이후에 사실 반등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네요. 구리가 네. 사실 반등이 세게 나오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구리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원월물 쪽으로는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지금 보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다음 주에 양회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또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가장 큰 이슈일 텐데 그쵸. 양회에서 분명히 부양책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주거나 어떤 언급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언급은 그 주된 그게 이제 인프라 투자일 거거든요. 그쵸. 인프라 투자인데 이제 5G나 뭐 이런 초고속 인터넷망, 뭐 초고속 철도 뭐 이런 걸로 네. 인한 그런 약간 사회 그 인프라적인 요소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제 나오는 건데 분명히 그 발표가 나오고 미국 쪽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 철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간 인프라들이 되게 네. 지금 노후된 상태예요.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그게 뭐 재정비를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에 비해서 그런 도로나 철도 같은 거는 되게 낙후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분명히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공약으로도 나왔던 한다고. 거고, 네, 네, 이거는 그렇죠. 언제 할까가 문제인 건데 이 시점이 뭐 올해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내년 초나 또 발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오면 원자재 가격은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뭐 지금부터는 아직 코로나에 대한 이런 수요 이런 네. 급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출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원월물 쪽으로 보시면은 네, 조금 네. 더 편안하게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뭐 언젠가는 또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구리는 원월물로 좀 길게 보시고 상방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저는 지금 또 실버를 잠깐 보니까 실버가 오늘 4% 좀 크게 올려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엔젤 트레이더님 구리 의견 한번 듣고 좀 시간이 있으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트레이더님은 구리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뭐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구리는 뭐 지표화되어 있는 뭐 발표되는 자료가 좀 부족해서 또 우리가 또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뭐 구리 광산이 뭐 구리 광산은 보통 뭐 정부 관리 기업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황에 좀 민감하죠, 구리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뭐 구리 수요가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또 중국 경제 지표 발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리 상품의 거래가 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대는 뭐 아시아장과 뭐 유럽장 그리고 또 미국장이 뭐 열리는 뭐 시간대에 맞춰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앞에 우리 준 차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미중 뭐 갈등 우려도 있지만 산업용 또 금속 최대 또 수요국에 중국이기 때문에 또 중국이 또 수요가 40% 이상 차지하죠. 중국이 요즘 또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구리는 가격은 앞으로 계속 쭉 상승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경제가 다시금 이제 공장도 돌아가고 있고 조금씩 돌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좀 매수를 해놓으면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역시 준 차장님과 같은 의견 드렸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신 소식이 하나가 더 준비가 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국가가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에서 이 코로나 본드 공동 채권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오고 가다가 결국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코로나 텍스, 코로나 세금에 대한 문제에서도 서로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팬데믹으로 인한 유럽 국가들이 재정 지원을 위해서 EU가 이 코로나 세금을 부과해야 할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코로나 본드, 이 공동 채권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EU에 속한 국가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 돈을 가지고 각 국가들한테 이제 코로나 재정 정책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방식인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 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은 반드시 동의를 할 것이고 스위스나 뭐 독일 같이 비교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덜 받은 국가들은 이 세금 법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서로 이 국가들이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EU에 속한 국가들이 지금 27개의 정부가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은 정부들이 이 코로나 세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유럽 국가 충돌이 많은 국가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법안까지 지금 유럽에서는 고려가 되고 있고 이렇게 코로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한 10분 전에 속보로 나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 세금과 관련한 소식들 한번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지금 실버가 요즘에 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동안에 사실 금에 비해서는 그 상승세가 강하지 못했고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제는 좀 실버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또 실버가 뭐 금처럼 안전자산으로서의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사실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뭐 반도체를 제조할 때 꼭 은이 뭐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 이제는 다시 경제 재개에 대해서 조금씩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버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자,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실버는 진짜 안전자산으로서의 그런 건 없고 뭐 기금속 아니면은 산업용 소재 이렇게 반반 요 정도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뭐 갑자기 오늘 뜬 게 저는 사실 근데 지금은 조금 들어가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15불 정도면은 네, 괜찮다고 보는데 네네. 지금 17불이 좀 가까이 15불, 17불 정도를 지금 당분간의 레인지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상단에 도달을 해서 네네. 조금은 매수를 하긴 조금 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실버는 역시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용 소재 수요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고 뭐 여러 경계 재개가 이렇게 막 기대감이 무럭무럭 쏟아나면서 네. 아마도 오늘 이렇게 좀 상승폭을 보인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조금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높다 가격이. 네, 네, 그렇게 그러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사실 오늘 지금 4%가량 올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엔젤 트레이더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저희 실버는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뭐 실버 같은 경우는 금과 뭐 어느 뭐 세계 정체가 불안할 때마다 사실 각광받는 자산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또 안전자산으로 또 주목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실버를 일봉상으로 보시면 실버가 지금 5월 초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 상승을 보면 오히려 금보다도 이렇게 급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봉만 보더라도 하루 진폭을 훨씬 뛰어넘은 지금 오늘 고가가 지금 16.975까지 올라갔는데 이 시점에서는 지금 실버를 좀 매수 잡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 사실상. 실버는 엔젤이 봤을 때는 골드하고 뭐 같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골드가 예를 들어서 좀 매도로 좀 빠지게 되면 실버는 또 배로 또 빠질 수 있는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실버의 매수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실버 선물 또 매도 잡기도 지금은 또 금의 힘이 또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그것도 조금 좀 불안한 형태 같고, 지금 실버 같은 경우는 한 16불 정도 15불 뭐 한 500 정도까지 지금 눌림 줄 때까지는 사실 실버 같은 경우는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버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진입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다라는 의견 좀 같이 해주셨고요. 실버는 15.5선에 좀 눌려줬을 때 들어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엔젤 트레이더와 우리 준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도 엔젤 트레이더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엔젤 트레이더의 단계약으로 수익 내는 비법 궁금하시는 분들은요. 퓨처손 엔젤 카카오톡 검색창에 퓨처손 엔젤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004번 숫자로 1004 입력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